전쟁, 국가와 국가, 인간과 인간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태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이 현상을 두고 동서고금의 사상가, 시인, 군략가, 민중이 저마다의 언어로 정의했다. 어록, 격언과 속담, 고사와 일화, 그리고 한자 어휘까지 전쟁에 관한 목소리들을 지금 한꺼번에 듣는다. 먼저 전쟁의 본질을 묻는 목소리들이다. 손자의 손자는 말한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다. 사생의 분기점이며 존망의 갈림길이다.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한층 더 근원적으로 선언했다.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 만물의 왕이다. 그것은 어떤 자를 신으로 하고 어떤 자를 인간으로 나타낸다. 또 어떤 자들은 노예로 하고 어떤 자들은 자유인으로 한다. 연대기의 타키투스는 반대편에서 맞선다. 전쟁도 비참한 평화보다 낫다. 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단호히 규정한다.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유토피아의 토머스 모어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한다. 전쟁은 동물이 함에 적합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동물이고 인간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은 저자가 덧붙인다. 국가는 군대를 억지로 살인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므로 억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괴의 과학이라는 정의도 있다. 전쟁은 파괴의 과학이다. 에버트. 전쟁의 본질은 포악이다. 미셔. 전쟁은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스테커. 일체의 인류 최악의 총칼이 전쟁이다. 그라이트. 전쟁은 전염병이다. 루스벨트. 전쟁이란 전염병이다라는 한마디는 20세기 정치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 전쟁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진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말한다. 전쟁과 극비는 국제의 전복을 강제하고 법률을 개변한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리비우스론에서 말한다. 어쩔 수 없을 때의 싸움은 정당하고 무력 이외에 희망이 없을 때는 무기도 또한 신성하다.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쟁 정의를 남겼다. 전쟁은 다만 다른 수단을 갖고 하는 정치의 계속이다. 알랑은 종교어록께서 간명하게 짚는다. 전쟁의 원인은 명예와 권력 가운데 있다. 볼테르는 더 직접적이다. 전쟁은 모두 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라이드는 한마디로 압축했다. 전쟁은 왕들의 노름이다. 작자 미상의 서양 어록은 경제적으로 규정한다. 전쟁이란 국가에서 국가외로의 재산의 이동이다. 기본은 로마 제국세 망사에서 구조적 원인을 짚는다. 인류가 인류의 은혜자들보다도 파괴자들에게 대해서 변치 않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 전쟁은 결국 야심의 가장 큰 추구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더 명확하게 단언한다. 열강을 소유한 나라들이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버크는 연설에서 말했다. 국가가 있는 곳에 전쟁은 안 그친다. 전쟁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가? 샤프너는 수필집에서 두 개의 명제를 남겼다. 전쟁으로 인하여 눈뜨게 되는 정욕, 각 국민 간에 생기는 증오, 승리 또는 복수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의 양심을 뭉개어버리고 높은 협동적 본능을 낮은 맹목적 자아로 변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한다. 전쟁을 도구로서 기획하는 정치가들, 자기의 무능을 자인하고 당파 투쟁의 계산으로서 전쟁을 이용하는 정당 정치가들은 죄인이다. 샤닝은 전쟁론에서 말한다. 전쟁은 시민의 감정을 병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인간을 일국에 조직한다. 라로슈프코는 도덕적 반성에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한다. 인간은 자기의 명예를 잃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목적이 관철되기까지 계속 위험에 몸을 맡기고 있을 만한 자는 거의 없다. 고대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전쟁의 불공평한 선별성을 고발했다. 전쟁은 그 수행에 있어서 악한 사람보다 언제나 선량한 사람만을 학살한다. 해밍웨이는 근대 전쟁의 전사를 이렇게 묘사한다. 옛적엔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음 편하고 그럴듯한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근대 전쟁에서는 전사가 마음 편하고 그럴듯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개처럼 죽을 것이다. 전쟁의 전리품과 결과에 관한 냉정한 시선들이다.
영웅전의 플루타르크는 전략의 본질을 말한다. 어디서 전쟁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까 생각하라. 전쟁이란 이기면 자연히 멀리 물러가며 지면 문전에 찾아오는 것이다. 성찰과 격언의 보브나르그는 말한다. 전쟁은 종속만큼 부담이 무겁지 않다. 플라메는 공격자의 위험을 짚는다. 싸워서 뺏기는 것은 괴롭지만 싸워서 뺏는 자는 그것을 얻는 위험의 위협을 받는다. 이드는 거두회의 연설에서 선언했다. 어떠한 전쟁도 이미 승리자에게 전리품을 갖다 주는 일은 없다. 휴엘은 간명하게 말한다. 전쟁에 의해서 가져오게 된 것은 또 전쟁에 의해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무어는 승리 후의 현실을 열거한다. 많은 싸움이 지나 쌍방이 모두 피곤하여 이윽고 평화가 왔다. 현대 국민은 무엇을 얻었는가? 세금, 과부, 의족, 그리고 빚. 랜돌프는 역설적 발언을 남긴다.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전쟁을 겁내지 않는 일이다. 호메로스는 풍자시에서 말한다. 평시에 있어서의 현명한 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미리 대비한다. 처칠은 보급의 중요성을 이렇게 단언했다. 장래의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보급일 것이다. 그리고 4가지 덕목을 요약했다. 전쟁에는 결단, 승리에는 관인, 패배에는 투원, 평화에는 선해. 무솔리니는 전쟁의 불가예측성을 말한다. 전쟁이 끝난 후 그 후의 일을 예언하려는 장군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 전쟁은 커튼과 같이 미래를 가리고 있다. 커튼이 걷히면 비로소 무대의 장면을 알 수 있다. 여부리는 여시춘추에서 승리의 역설을 짚는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고 때때로 이기면 곧 임금이 교만해진다. 비어스는 악마의 사전에서 전쟁을 이렇게 정의한다. 전쟁 평화의 기술이 내놓는 부산물, 국제 친선의 시기에 정치 정세가 최대의 위험에 직면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다. 톨스토이는 단호히 말한다. 전쟁이란 것은 가장 비천하고 죄악이 많은 무리들이 권력과 명예를 서로 빼앗는 상태를 말한다. 프랭클린은 말한다. 우리들은 이제 결코 전쟁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좋은 전쟁이라든가 나쁜 평화라든가 하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저항의 방법을 제시한다. 폭력과의 관계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고 온갖 폭력으로 고통받는 것을 각오한다면 전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한다. 인간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전쟁으로부터 생기는 비극을 벗어났을 것이다. 할리는 선언한다.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덕은 전쟁을 거부하는 용기이다. 디킨스는 말한다. 전쟁이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제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케네디는 3개의 발언을 남겼다. 세상의 이곳 저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전쟁의 위험이 우리들 머리 위에 떠돌고 있다. 인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무기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이 무기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전쟁은 이미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호소할 만한 것을 갖지 못한다. 무조건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다. 헉슬리는 천재와 여신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규정한다. 가장 어려운 전쟁은 사물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입심 좋은 이상가가 사물에 관해서 짓거린 허황한 소리에 관한 전쟁. 다시 말하면 종교 전쟁이다. 전쟁을 옹호하거나 역설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들도 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한다. 좋은 싸움은 전쟁까지라도 신성하게 한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나는 말해둔다. 좋은 전쟁은 온갖 사유를 신성하게 해준다고. 전쟁과 용기는 이웃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왔다. 그리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덧붙인다. 전쟁을 비난해서 말하자면 전쟁은 승자를 바보로 하고 패자를 나쁘게 한다. 전쟁을 변호해서 말하자면 그 두 작용 어느 경우에서도 야만이 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다 자연적이게 한다. 알랑은 행복어록에서 도발적으로 말한다. 전쟁은 심심할 때에 하는 가장 좋은 오락이다. 하디는 선언한다.
전쟁은 활발하고 훌륭한 역사를 만든다. 와일드는 비평가로서의 예술가에서 말한다. 전쟁이 나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한 전쟁은 언제나 그 매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열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전쟁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에피큐르의 화원에서 냉소적으로 말한다. 전쟁과 도박은 헛되이 정력을 소비하거나 모든 것에 기대를 거는 일 없이 정확한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확률의 계산을 가르쳐준다. 한국 문학의 목소리들이다. 선우희는 sak풍의 신화에서 말한다. 전쟁이란 현상적으로 보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김용석은 21세기와 문명에서 말한다. 전쟁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투쟁 본능의 한 표현이다. 박경리는 시장과 전장에서 전쟁의 역설적 단순함을 기록한다. 전쟁은 비참한 것만도 아닌 모양이죠. 어째서요? 단순해져서 말입니다. 먹을 것만 찾는데도 짐승 같지 않고 도둑질을 하는데도 도둑놈 같지 않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전쟁의 의미는 포화가 튀는 일선의 고지보다도 참혹해진 어린이 놀이터에서 더 실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말도 이어진다. 이제 전쟁을 노래한 시들이다. 보들레르는 평화의 파이프에서 전사들의 모습을 그린다. 전사들은 푸른 복장 위에 모였었다. 모두가 무장하고 그 전쟁에 익은 얼굴은 가을의 나뭇잎 마냥 온갖 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집에서 전쟁의 끝을 그린다. 갑자기 모두들 저들의 무기를 땅에 내팽개치고 저들의 잔인한 이마 위에 빛나고 있던 전쟁의 빛을 시냇물에 씻는다. 타론 씨는 주말에서 전쟁의 흔적을 본다. 추억의 땅 그리스여 전하의 자국에 높이 솟은 고지보가 아직도 몇 개나 남아있었다. 한포 사격을 맞아 망가진 항만이여 벨러는 젊은 듯한에서 전장의 잔해를 열거한다. 여름 내 품고 다닌 그 슬픔 멸망 그리고 거친 천조각 수류탄 삽도 철모 흠이 파인 칼 말없는 등의 피를 찾는 슬퍼하는 살찐 까마귀 7 붉은 소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네. 프레베르는 바르바라에서 탄식한다. 오 바르바라 전쟁은 정말 더러운 것. 이 피비린내 나는 포화의 빛발 아래 지금 너는 어떻게 됐니? 하디는 그가 죽인 사람에서 전쟁의 이상함을 말한다. 참 그래 이상야르또 해. 전쟁은 당신이 어떤 술집이 있는 곳에서 만났더라면 한 잔 내거나 혹은 10원을 도와줄 사람을. 한국 시인들의 목소리다. 김광림은 상심하는 전목에서 말한다. 유행이도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우리는 어쩌다 애꾸눈이 아니면 김종삼은 살구꽃처럼에서 전쟁의 아름다움과 잔혹함을 겹쳐놓는다. 살구꽃처럼 정령뉴스에 하늘거리는 전쟁은 살구꽃처럼 만발했고 제비처럼 날아오는 총 아래 맞바지로 정중선을 얻어맞고 살구꽃처럼 불을 토하여 살구꽃처럼 떨어져 가는 용기. 안수길은 갱생기에서 전투의 현장을 묘사한다. 쓰러지는 적, 비명을 지르는 적, 그러나 뒤틀며 노려보는 적은 손해를 무릅쓰고 물러설 듯 달려들었다. 들어앉는 적을 거꾸로 때린다. 그러면 적은 달려든다. 민재식은 속죄양에서 소리로 전장을 재현한다. 단단단 당당당 다다단 타다단 쿵쾅쿵쾅 무수한 소리가 물리친 또 한 마을을 보며 까마귀는 날은 지대를 간다. 루이 카이서는 천공무안에서 한 줄로 말한다. 전쟁은 유럽에 난 부스럼 자국. 이제 격언과 속담이다. 영국 격언은 전쟁을 지옥의 언어로 규정한다. War is a demon of the hell. 전쟁은 지옥의 귀신이다. When war begins, hell opens. 전쟁이 시작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War is a death feast. 전쟁은 죽음의 축연. On painting and fighting look all off. 그림과 전쟁은 멀리 떨어져서 보라. 스페인 속담은 말한다. 전쟁이나 연애나 이기는 자가 늘 정당하다. 전쟁은 스스로 불을 붙인다. 독일 속담은 두 가지를 전한다.
전쟁 마당에서는 불행의 꽃이 핀다. 부정한 평화일지라도 옳은 전쟁보다는 낫다. 동양의 반초는 말한다. 전쟁은 가시덤불 속에서 젖을 짜이는 암소다. 일본 속담도 하나 있다. 대장 혼자서는 전쟁이 안 된다. 이제고사와 일화다. 프리드리히 대왕 일화가 전한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비오듯 마구 날아드는 탄환 속에 몸을 함부로 했다. 그래도 상처를 입지 않아 어느 때 그를 경고하는 부하에게 나에게 해당하는 탄환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일소해버렸다. 마지막으로 한자 어휘다. 전쟁을 표현하는 동양의 언어들을 짚는다. 한비자 유로편에서 나온 갑주생기술, 갑육생각스도 가죽에 싼 시체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시체, 공성약지, 공성약지, 성을 치고 땅을 점령함, 좌충우돌, 종총우투, 이리저리 마주찌르고 치고 가듬, 남정북벌, 남정북발, 남만북적의 병난, 여러 방면으로 전쟁을 치름, 종족지세, 무족지세, 솥발처럼 셋이 맞서 대립한 형세, 망풍이미, 망풍 아미. 소문을 듣고 놀라서 싸우지 않고 모두 달아나는 것, 차전 차주, 갯전 갯조,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달아남, 사기 항우봉기에서 나온 단병 접전, 맥병 제전, 칼과 창으로 가까이 적과 싸움, 얘기에서 나온 돈제강과 곧제강구, 전쟁이 끝났음을 이름. 옛날 싸우러 나갈 때는 병기의 칼날을 앞으로 실었고 싸움이 끝나 들어올 때는 칼날을 뒤로 하여 실었다는 데서 나온 말. ABC 전쟁, 원자력, 세균, 화학의 세 가지를 사용하는 전쟁, 굴려, 급유, 전쟁의 다른 이름 강과 광부. 방패와 창, 곧 전쟁을 이르는 말. 전쟁에 관한 수천 년의 목소리들은 두 축 사이를 오간다.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선언과 인류가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케네디의 경고가 그 양극이다. 동양의 한자 어휘들은 이 현상을 갑주생기술, 과역지시, 간과라는 차가운 글자들로 새겨두었다. 손자는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말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다. 사생의 분기점이며 존망의 갈림길이다.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 년의 목소리들은 전쟁을 저마다 다르게 규정했다. 어떤 이는 전쟁을 만물의 아버지라 불렀고 어떤 이는 인류 최대의 질병이라 불렀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의 마지막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대군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이다. 칼과 전략과 명예가 전쟁을 좌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시작과 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